어른인 우리들도 문제적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를 잘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 나의 감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실제 벌어진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현 상황을 모순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아이들을 보면 문제적 상황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이고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행동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상황 판단이 잘 안 되어 눈에 튀는 행동을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론 너무 주눅이 들어 자신의 의견을 상황에 맞게 용기가 없어 말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 어른들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주관을 정확하게 말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하게 상황을 잘못 받아들여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화를 내거나 상대방 탓을 한다거나 삐져서 말을 안 한다거나 울어버린다거나 등등 상황에 왜 단단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에게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못해 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상황을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이들은 아직 사회성이 어른들만큼 풍부하지 못하고 배워나가야 하는 발달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분대로 욕구대로 행동할 수 없고 주위 사람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자신의 욕구를 위한 요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님은 자녀가 사회적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먼저는 행동 자체를 중지시키기 위해 혼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사회성 교육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은 사회성을 배워야 하는 시기라서 뭘 모르고 하는 행동인데 혼부터 내면 아이는 긴장하게 되고 되려 사회적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되면 아이는 억압된 감정이 계속 쌓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가 우선순위가 돼서 주위 환경, 즉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자꾸만 하게 되죠. 이런 행동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인지는 발달하여 타인을 인지하고 사회적 상황을 인지는 하지만 파악이 잘 안 돼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 더욱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회적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어느 원주민 마을로 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마을은 원주민 문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화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전에 살아왔던 체질대로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그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아 원주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사고 질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와서 친절하게 원주민 문화에 관해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쉽게 이해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욕구에 따른 행동을 사회적 상황에 맞게 조절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무조건 틀렸다, 잘못했지, 틀렸지,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만 나온다면 아이들은 당황스럽고 서럽고 불안해서 행동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설명이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들은 설명을 해주실 때 아이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상황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뛰지 말아야 할 곳에서 뛴다거나 해서는 안 될 버릇없는 행동을 했을 때 먼저는 아이의 관점에서 왜 너가 그렇게 했는지 마음을 읽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너는 상대방이 좋아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구나. 맞아, 너의 마음을 엄마는 충분히 알고 있어.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다. 하지만 그 행동을 엄마는 이해하지만 너를 모르는 친구들 혹은 어른들은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을 그렇게 행동해서는 몰라주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얼마나 아쉽겠니?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너의 진심이 잘 전달되어져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혼을 내거나 질타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경우 혹은
혼을 낸 건 아니지만 이미 엄마 표정은 감출 수 없을 만큼 화가 나 있다는 게 보일 경우 아이들은 상황을 인지하기보다는 혼이 났다는 생각에 감정이라는 호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려는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엄마는 나를 미워한다고 오해하게 돼서 더욱 잘못된 방식의 사회성 표현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사회적 상황에 관해 설명을 잘 해주시면 아이는 상황 판단력이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마찰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싶은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지혜롭게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얌체곰과 같아요. 아직은 전두엽이 덜 발달하여 사회적 상황보다 욕구가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명절이나 누군가의 기념일 때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위해 전화를 하거나 선물을 준비하여 보내기도 하죠. 이때 아이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놀이터에서도 다 같이 사용하는 곳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아이의 눈높이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 아이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어떤 아이는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망쳤어 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왜 이번 시험에서 결과가 좋지 않은 걸까? 내 공부 방법이 뭐가 잘못된 걸까?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같은 문제를 놓고도 전자의 경우 모든 상황을 자신과 일치시키고 그 문제가 지속해서 계속될 것처럼 부정적 학습의 언어가 훈련된 거죠. 하지만 후자의 경우 현 문제와 자신을 분리해 방법론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와 덜 받은 아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관계로 인해 힘들어할 수도 있죠. 이럴 때 부모님은 속상해서 답을 주려고 하죠. 하지만 그 답이 아이 입장에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충분하게 공감해 주시고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충분하게 그 상황을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시간을 주셔야 하죠. 그 시간이 바로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못 참고 상대방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가 나서서 찾아가고, 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먼저는 아이에게 상황을 헤쳐나갈 기회로 생각하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회사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첫 출근이라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수는 무조건 혼을 내고 기죽이고 이런 상사가 있는 반면, 누군가는 여러분 곁에서 하나하나 상황과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이 곁에 있으면 금방 회사 적응하고 회사의 분위기를 빨리 파악해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쉽게 찾아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에게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는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더더욱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아이들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건강에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사람과 함께 하려 하기보다는 외롭게 혼자 지내려는 쪽을 택하게 되죠. 하지만 인간은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어서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쁘고 힘든 육아 가운데 조금만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 덕에 밝은 미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